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해서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60%,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내려간 거예요. 퍼센티지가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빌리는 사람은 DSR 적용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전세 대출 금액의 60% 이상을 빌리면 DSR 심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0% 이상 빌리면 DSR 심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준 DSR이 시작이 된 건데, 다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주택인 사람이 빌리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전세 대출을 조인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관련해서 좀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근본적으로 전세 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은이 금리를 내린 거는 사실이고, 보시면 지금 올해 꾸준히 내려가지고 2.5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진짜 0.5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한참 횡보하다가 지금 내려왔고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음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2.5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러 우리나라 성장률도 좋지 않고, 특히 이번에 성장률을 종전 1.5%에서 실질 기준으로 0.8로 낮췄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간 거를 기반해 가지고 소위 B컷을 할 수도 있었다. 25bp가 아니라 50bp B컷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25bp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내린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50bp를 인하하셨던 분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한 2%까지는 간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빠르게 내려간 거죠. 2%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의 우려는 전세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전세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매매가 상승하지 않냐,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 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약간 DSR 같은 준 DSR, 아직 완전 DSR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 DSR이 뭐냐? 먼저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전세에는 DSR을 적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게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좀 달라진 거는 이제 6월 중순부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보증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가냐면은 유주택자가 자기 집이 이미 있어, 이걸 임차를 주고 있어. 근데 본인도 전세 대출을 들어가 가지고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전세 금액의 60% 이상을 빌리면은 그럼 너는 DSR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집을 하나 전세를 주고 있는데 본인도 전세 가려고 했는데 여기 전세가 5억이에요. 근데 제가 전세 대출 원래 80%까지 빌리니까 4억까지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4억 빌리겠다고 하면은 그럼 그 4억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서 결국 DSR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0% 빌리는 게 아니라 60% 이상이면 적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한 50%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억 전세 기준으로 4억 빌리려고 그랬는데 2억 5천만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해서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60%,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내려간 거예요. 퍼센티지가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빌리는 사람은 DSR 적용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전세 대출 금액의 60% 이상을 빌리면 DSR 심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0% 이상 빌리면 DSR 심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준 DSR이 시작이 된 건데, 다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주택인 사람이 빌리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전세 대출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보증도 정부 기준으로 보면은 그 보증해주는 금액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에서 리스크 심사를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냈던 책인데 이 책을 기억하실 건데, 이 책을 보면은 전세는 결국에 월세 곱하기 12개월을 한 연세, 연간 임차료를
할인율로 나눈 거거든요. 금리로 나눈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은 임차료는 고정이어도 전세가 올라가요. 그 시기 이거였죠. 제가 책에 썼던 시기 이건데 월세가 200이고 연에 2,400을 내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6%라면은 그러면은 2,400만 원을 6%로 나눠서 전세는 4억이고 2,400은 똑같지만 금리가 4%라면은 그러면은 2,400을 4로 나누면은 6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극단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2%로 가게 되면은 2,400만 원이 2%로 나누게 되면은 전세 12억이 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대출을 100%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내려갈 수 없는데 이거를 표로 좀 더 정리해 보면은 대출을 100% 해주게 되면은 금리 6%일 때 원래 이게 소위 4억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일 땐 3억 2천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건데요. 60%를 하게 되면은 2억 4천까지만 빌릴 수가 있어요. 4.8억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액이 확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대출 퍼센티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낮추면서 이게 6억 대출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이제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금액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월세 300일 때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출을 민간은행 대출이 5억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선에서 요 위의 선에서 멈추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80% LTV 기준이 60%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이제 디펜스 하겠다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보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주는 전세대출 5억 한도 그 대출은 보증을 5억 해주니까 5억 대출까지 나오고 그럼 약 6억 전세까지 커버가 되잖아요. 6억에서 5억 빌리면 되니까. 근데 전세 6억이라는 거는 매매 시세 기준으로 거의 한 12억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서울의 한 12억대 아파트까지는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매매가 강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원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5억으로 올라갔었죠. 특히 황교안 대행 체제 때 박근혜 말기 때 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금융부처에서는 전세 보증 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알게 모르게 부양을 해왔었어요. 그런 거에 이게 서민 주거라 그래가지고 막 좋아했었다가 결국 지나고 보니까 전세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결국 대출받지 않으면은 전세를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세대출 한도가 예를 들면 2억 원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 2억 원 한도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그때는 2억 5천 전세까지밖에 못 들어갔던 거잖아요. 대출금으로는. 그다음부터는 다 자기 돈을 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한계가 분명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의 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귀책 사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댔잖아요. 쫄아가지고. 전세를 손대면은 정치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주택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5억으로 늘어난 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지 않습니까? 저는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써 나갈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정부 부처에서 공공기관들이죠. 공공기관에서 전세 보증의 한도를 내리는 방향으로 금리 인하가 전세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를 막는 그 미세 조정 장치는 만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전세 대출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제도가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면서 그냥 그 룰 안에서 다 놀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게 저렇게 바뀌고 앞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정말 상당한 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전세가에 또 앙등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부분은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방향으로 DSR을 적용하는 준 DSR 방향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아마 새 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